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GS15 CU의 오픈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2년도 초에도 편의점별 오픈 전략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편의점 회사들의 오픈 방향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현재 내가 기존 점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점주님이나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이시라면 브랜드 회사별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브랜드 회사별로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의 브랜드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2년도 리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편의점 업계 2강이죠. CU와 GS15가 서로 점포수 1위를 하기 위해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서로 계약 만료인 점포들에 찾아가서 엄청난 조건을 베팅하며 빼앗으려고 하는 건 물론이고 오픈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22년도 기준으로만 봤을 때 GS15가 전체 오픈 숫자에서는 CU에 살짝 뒤졌지만 오픈 숫자에서 패점 숫자를 제외한 순중가에서는 CU를 근소하게 앞서게 되면서 체면을 차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U와 GS15의 점포수 전쟁이 시작될 23년도 오픈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U의 23년도 오픈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U의 23년도 오픈 전략은 본사 손익 증대입니다. CU는 브랜드인지도 1위라는 생각에 24시간 운영, 본부 임차 타입 이 두 가지 방향을 22년도에 이어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사실 CU는 22년도와 비슷하여 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CU라는 브랜드를 하고 싶어도 18시간 운영은 절대 양보해주지 않고 창업을 희망하시는 점주님들이 CU 브랜드로 점주임차 타입 점포를 하고 싶어 점포 소개를 받으면 본부임차 타입밖에 없다고 하여 할 수가 없던 적도 많았을 겁니다. 22년도 신규점 기준 본부임차 타입 비율이 49%였습니다. 두 개 오픈하면 한 개는 본부임차 타입이었다는 건데 지금처럼만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23년도에는 본부임차 타입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조건도 가장 형편없습니다. 아직은 압도적인 1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만 좋으면 점주님이 알아서 찾아와 오픈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GS15한테 오픈 숫자가 밀리면 안 된다고 위에서는 난리인데 이 추세라면 GS15에게 점포수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인 시스템도 편의점 4사 중 가장 적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미래 편의점은 결국 무인 편의점입니다. 그러나 24시간을 중요시하다 보니 심야 시간대 무인 시스템조차 아예 금지를 해버려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게 압도적으로 브랜드 파워 1위를 하고 있을 때 먹히는 전략들인데 말입니다. CU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배가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요즘 밀고 있는 게 편의점의 대형화입니다. 지역별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의 평균 면적을 파악한 후 이보다 넓은 평수를 오픈할 시 평가 항목의 10%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평수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15평 미만 소형 평수의 편의점들은 매출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형 평수는 주변에 대형 평수의 경쟁점이 들어오면 충격이 더 큽니다. 25평 이상 평수로 크게 오픈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인 다양한 상품 구색과 넓은 시식 공간으로 인근 작은 평수의 경쟁점들을 KO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상품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나왔다 금방 사라집니다. 매장이 넓으면 하고 싶은 것들도 다 시도할 수 있어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점주님들은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매출 하나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U는 타 브랜드와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좋은 곳만 하려고 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외곽 쪽도 할 자리가 없어 이상한 곳에 오픈을 많이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25평 이상 중대형 마트들을 중점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포들이 나오면 권리금이 높아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선계약을 해놓고 본부임차 타입으로 결국 오픈을 합니다.
점주님 입장에서는 투자금은 좀 비싸도 어차피 대부분 돌려받는 금액이고 애매한 점주임차 타입보다는 본부임차 타입이지만 매출이 확실한 점포라 리스크는 크게 없는 점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영업이익을 위한 전략만큼은 타 브랜드 대비 최고인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GS25와 점포수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져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텐데 GS15 계약 만료 점포들은 회사 이익이 나지 않아도 조건을 맥시멈으로 던져 가져오는데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GS 점주님들은 재계약 조건을 보시고 이 기회에 CU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S15의 23년도 오픈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GS15의 23년도 오픈 전략은 순증가입니다. 그냥 오픈도 중요하지만 순증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CU와 점포 숫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픈 숫자에서 폐점 숫자를 뺀 순증가가 중요한데 이 순증가를 강조하며 개발과 영업팀 압박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먼저 작년부터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며 점포 숫자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GS15가 오픈하는 방향을 보면 CU를 점포수에서 이기기 위해 조금 자리가 안 좋아도 오픈을 해주고 있고 경합 시에는 조건도 많이 제시하며 어떻게든 GS25 브랜드가 선택되게끔 하며 숫자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점포 폐점 후 인근 좋은 컨디션의 점포를 찾아 오픈하는 상권 최적화를 22년도에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 폐점하고 하나가 오픈하는 거라 순 증가가 빵이 됩니다. 이번 연도는 이렇게도 하긴 하겠지만 순 증가를 늘리기 위해 폐점을 지향하고 오픈 숫자 늘리기 자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U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본부임차 타입 24시간 운영을 강조하고 있고 경쟁사 소매점 인수 전환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담당 평가 항목인 KPI 중 신규 오픈이 30%인데 본부임차 타입 오픈이 25%, 경쟁사 전환이 20%, 24시간 운영 5%로 만약 타 브랜드를 매각하여 본부임차 타입으로 오픈을 하게 된다면 시작부터 80점은 먹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본부임차 타입과 경쟁사 소매점 인수에 올인을 하였습니다. GS15는 CU를 따라하는 느낌이 드는데 CU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CU는 정말 절대 안 된다면 GS15는 그래도 유도리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연초이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또한 23년도에는 개발 담당 평가 항목 중 추가한 내용이 CU와의 MS를 평가 항목에 넣어 CU보다는 무조건 오픈을 많이 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23년도에는 점포 오픈 숫자에서만큼은 CU를 이기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22년도에는 순증가에서만 CU를 이겼는데 23년도에는 오픈 숫자와 순증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15 개발 담당들은 이번 연도에는 아마 눈에 불을 켜고 경쟁사 전환 또는 소매점들 전환, 특히 본부 임차로 오픈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마트나 슈퍼 사장님들이나 경쟁점들은 GS15에서 본부 임차로 오픈하려고 조건도 많이 쏘며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알고 계신 후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협상 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U와 GS15의 23년도 오픈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핵심은 본사 손익이 중심이고 이를 위해 본부임차 타임 비율 증대, 24시간 운영, 경쟁사 소매점 전환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서로 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할 것이고 이를 점주님들은 인지하고 계셨다가 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